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딸 유섬나 씨가 오늘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유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유 씨는 이로써 3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강제 송환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리에서 집값 비싸기로 이름난 샹젤리제 거리 근처의 주택가. 유섬나 씨의 고급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2014년 4월 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래 3년 넘게 이곳에서 거주해왔습니다. 이 도피 생활이 결국 끝났습니다. 유섬나 씨가 이곳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시각은 오전 8시 50분쯤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장소는 바로 이곳 자택 문 앞입니다. 체포 상황을 가족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를 일단 파리 근교 베르사유 구치소에 5시간 정도 가뒀다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한국 법무부 인수팀에 넘깁니다. 네. 결론은 이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뭐 배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안전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돈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제대로 거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돌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형성해 놓은 재산을 통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 그 돈의 일부라도 조금 보전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강제 송환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 유병언 씨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이 5천억 원 정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월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호를 운영했던 뭐 그 청해진 해운이라던가 이런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유병언 씨 같은 경우는 사망했고 또 그들에 대한 뭐 구상을 기다리느라고 우리 또 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라에서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구하려고 봤더니 유병언 씨 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걸 압류한 게 1,200억 원 정도를 이제 압류를 해놨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200억 원은 문제도 아니게 1,600억 원 정도가 가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은행권으로부터.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미 우리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먼저 이렇게 보전 처분 해놓은 것들에 우선해서 먼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받았던 돈 중에 일부는 뭐냐면 장남 유대근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2년 동안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35억 원 정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분에게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봤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구상권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달 14일부터인가요? 아마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녀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초호화 생활을 한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일단은 유섬나 씨의 책임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유섬나 씨가 이 상황과 관련돼서 돈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유섬나 씨가 어떤 돈을 사용한다 해서 그 돈이 이 세월호 관련된 것에서 밝혀진 뭐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돈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유섬나 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해외 재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 추진 같은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차남이 있습니다. 차남 같은 경우도 5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지금 이제 수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언 씨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서 형을 살기도 했고 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전도 됐지만은 예를 들면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딘지 찾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섬나 씨도 뭐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체포가 프랑스에서 됐지만은 3년 동안을 이 소송을 거치면서
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또 그중에서 이제 자기의 미성년자 아들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1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죠.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가장 이제 부유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아마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나요? 아까 1천만 원 참 월세가. 월세가 1,000만 원 월세가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물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자기가 어디 갔는지는 꼬박꼬박 알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럼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정치적 희생양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어제 공항에 들어오면서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한 말 아주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도피한 적이 없다. 지난 시절에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에 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왔다. 우리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섬나 씨의 이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유병언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 의혹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덮고 넘어갔던 것들도 많았죠.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 절차가 막 시작됐을 때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유병언 사망 사건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셨어요. 네. 예, 제가 그때는 이제 짧게 듣고 넘어갔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많은 의혹들이 아직도 의혹인 상태로 남아 있죠. 예. 그리고 국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혹 중에 또 한 부분이 유병언 사망 그리고 청해진이라는 회사의 정체,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다시 조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실 이 유섬나 씨의 혐의는 그냥 횡령 배임이에요. 디자인 업체를 네. 운영하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계열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부당하게 이득 취했다. 조그만 일 하고 큰 돈 받았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럼 그것만 들으면 세월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유섬나 씨가. 유섬나 씨를 통해서 뭔가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해진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예. 정치권과 또는 권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유병언 씨는 물론, 사망했고. 예, 장남 유대균 씨 같은 경우도 예. 수사는 받았지만 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녀 유섬나 씨의 경우에는 횡령과 배임 액수가 492억에 달할 정도로 예. 사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청해진이라는 회사의 정체 그리고 예.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섬나라는 인물이 중요한 거군요. 예.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유병언 사망에 대한 의혹, 청해진과 과거 정권과의 연결 가능성. 먼저 예. 하나 보겠습니다. 유병언 회장.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거 국가수가 뭐 부검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인 불상으로 종결됐죠. 원인이 안 나왔죠. 네, 정확히 원인이 안 나온 것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죽은 사람이 진짜 유병언이 맞냐부터 시작을 해서 유병언이 맞다면 자살한 거냐? 혹시 타살은 아니냐? 뭐 별 이야기가 무성했어요.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차경민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섣불리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유섬나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관련돼서 많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유병언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병언 씨의 어떤 여러 사망이라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예.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문을 예. 푸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언 회장이
유섬나 씨와 뭐 그 당시에 대화를 했다든지 전화를 주고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를 유섬나라는 사람은 알 것이다. 예, 아마 알 그렇다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죽음에 관련해서도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건 좀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뭐 살아있다거나 혹은 타살당했거나. 글쎄요. 지금 뭐 국가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아마 저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예. 문제는 사망의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은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신이 유병언은 맞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이제 국가수 발표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 사망하게 된 배경도 사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주목할 게 어제 유섬나 씨의 발언. 우리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한 말인가? 정치적 희생양이라니.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주장은 유섬나 씨만 한 것이 아니라 예. 유병헌 씨 일가들은 자주 했던 말이고 특히 이제 세칭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구원파가 그 당시 들었던 플래카드가 김기춘 비서실장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예. 플래카드도 있었죠. 있었죠. 근데 이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언급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플랜카드의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특히 이제 거기서 함의하고 있는 정치권과의 어떤 관련성 예. 그런 건 뭔가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국민의 비판, 정권에 대한 비판, 주의를 돌리기 위해 우리를 희생양 삼은 거다라는 의미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그 정권하고 깊은 뭔가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뭐 이런 의미인지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냐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는가? 그렇군요. 그래서 말입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박 의원님. 예. 네. 근데 지금 그 특조위 2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법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발의가 돼서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올해 좀 늦지만 11월이면 이제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늦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당겨보려고 예.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당기는 것이 이제 야당의 반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공약대로 좀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조사위원회 구축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뭐 단순히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야당들은 자꾸 반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분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혹들 때문에 또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하지 않다고 여전히 여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법 시기를 당기든지 아니면 행정부 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세월호 직원의 휴가나 수당 지급에 대해 왜 국정원에 보고를 했는지 이런 의혹 밝혀진 거 있습니까? 라고 박 의원님께 질문 주셨네요. 국정원 차원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통상적인 보안 점검을 하면서 일부 지시사항은 내린 바가 있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거기도. 왜 문건의 제목도 그럼 국정원 지적사항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왜 국정원에게 사고가 나면 1차적인 보고 의무를 지게 만들어놨는지 등등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월호라는 배 도입 배경, 운항 배경,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을 수주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다 유병헌의 어떤 그 역할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거나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것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부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섬나 씨의 송환, 귀국을 계기로 이 미스테리들이 좀 풀려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딸 유섬나 씨가 오늘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유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유 씨는 이로써 3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강제 송환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리에서 집값 비싸기로 이름난 샹젤리제 거리 근처의 주택가. 유섬나 씨의 고급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2014년 4월 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래 3년 넘게 이곳에서 거주해왔습니다. 이 도피 생활이 결국 끝났습니다. 유섬나 씨가 이곳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시각은 오전 8시 50분쯤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장소는 바로 이곳 자택 문 앞입니다. 체포 상황을 가족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를 일단 파리 근교 베르사유 구치소에 5시간 정도 가뒀다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한국 법무부 인수팀에 넘깁니다. 네. 결론은 이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뭐 배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안전에 관련해서 사용될 돈 같은 것들을 네. 본인들이 제대로 거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돌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네. 시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형성해 놓은 재산을 통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의 일부라도 조금 보전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입장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강제 송환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 유병언 씨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이 5천억 원 정도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월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세월호를 운영했던 뭐 그 청해진 해운이라던가 이런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유병언 씨 같은 경우는 사망했고 그렇죠. 또 그들에 대한 뭐 구상을 기다리느라고 우리 또 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나라에서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죠. 예. 근데 청구하려고 봤더니 유병언 씨 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걸 압류한 게 1,200억 원 정도를 이제 압류를 해놨어요. 네. 나라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200억 원이 문제도 아니게 1,600억 원 정도가 가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은행권으로부터. 예.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미 우리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먼저 이렇게 보전 처분 해놓은 것들에 우선해서 먼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받았던 돈 중에 일부는 뭐냐면 장남 유대근 씨라고 하는 분이 예. 이제 2년 동안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35억 원 정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분에게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봤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구상권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달 14일부터인가요? 아마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녀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초호화 생활을 한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일단은 유섬나 씨의 책임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예. 번째로는. 그래서 유섬나 씨가 이 상황과 관련돼서 돈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이 유섬나 씨가 어떤 돈을 사용한다 해서 그 돈이 이 세월호 관련된 것에서 밝혀진 뭐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돈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네. 예를 들어 유섬나 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해외 재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 추진 같은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차남이 있습니다. 예. 그 차남 같은 네. 경우도 예. 예, 5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지금 이제 수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언 씨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서 형을 살기도 했고 뭐 네.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전도 됐지만은 예를 들면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딘지 찾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부분이 유섬나 있기 씨도 때문에. 뭐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체포가 프랑스에서 됐지만은 3년 동안을 이 소송을 네. 거치면서
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또 그중에서 이제 자기의 미성년자 아들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1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죠.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가장 이제 부유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아마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나요? 아까 1천만 원 참 월세가. 월세가 1,000만 원 월세가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물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자기가 어디 갔는지는 꼬박꼬박 알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럼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난 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정치적 희생양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어제 공항에 들어오면서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한 말 아주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도피한 적이 없다. 지난 시절에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에 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왔다. 우리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섬나 씨의 이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유병언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 의혹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덮고 넘어갔던 것들도 많았죠.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 절차가 막 시작됐을 때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유병언 사망 사건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셨어요. 네. 예, 제가 그때는 이제 짧게 듣고 넘어갔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많은 의혹들이 아직도 의혹인 상태로 남아 있죠. 예. 그리고 국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혹 중에 또 한 부분이 유병언 사망 그리고 청해진이라는 회사의 정체,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다시 조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